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넬학원 원장이고요. 최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죠? 예, 오늘 놀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설명에는 이제 입시 관련 얘기보다는 주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되니까 학습법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벌써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대치동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설명회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평택 지역은 아무래도 설명회를 조금 일찍 하면 잘 안 오시기도 하고 관심도 떨어질 것 같아서 날짜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이제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예비 고1, 2, 3 이제 관련해서 수학하고 국어 학습법 관련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윈터스쿨 프로그램도 좀 간단히 좀 설명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아마 시간은 2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제 저보다도 이제 수학이 더 궁금하실 거라 수학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목이 국어라서 수학 끝나고 난 다음에 국어 관련 학습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커리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수학과 대표 선생님 모시고 먼저 수학 관련해서 설명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하고 이제 국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커넬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강영권 선생 그리고 저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올해부터 수학 이제 수능 수학 최상위 반 맡아주실 박재현 선생님,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겨울방학 학습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겨울방학이 일단 1, 2, 3학년 통틀어서 다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는 수학이라고 하면 이제 개념 공부하는 거랑 문제풀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향이 내신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수능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학 과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 틀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개념 공부, 일단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수학을 이해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암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암기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진짜 알고 있냐? 라고 이제 먼저 많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라고 써놓은 책인데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고, 대부분은 책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아는 거냐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지도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냐면, 제가 칠판에다가 이제 개념 내용 설명한 거를 학생들한테 직접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 쓰는 식으로 저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기 중에 들어가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볼 때 개념 테스트도 따로 집어 넣어놔요. 그래서 이 개념을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개념을 안다라는 거는 네가 뭔가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제 수능 기준으로 잡으면 한 5, 6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다고 해가지고 뭐 8, 9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2점하고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만 좀 복잡해요. 나머지 과목은 2, 3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학이 4점짜리까지 있는데요. 2, 3점을 다 맞으면 48점입니다. 4점짜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4점이 다 어렵다면은 그럼 1등급 컷이 한 5, 60점에 형성이 돼야겠죠.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 한 반타작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념을 알고 있는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연결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푸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되지만 사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풀이 능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풀이 능력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이 푸는 문제를 이제 따라 풀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걸 보여주면은 그걸 똑같이 따라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끝!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다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이 이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사고력이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계산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이해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고 네 번째가 추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은 이제 추론 문제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게 양치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6, 7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올라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항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문항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지문이 한 요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정보를 찾아내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줄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수학은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말만 써놓습니다. 그 문제 안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한 말만 써있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은 뭘 하면 되냐면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게 3학년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게 쉽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고3하고 재수생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 1, 2학년, 지금은 예비고일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 되는데 마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결국에 일정 부분은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암기 과목이나 진배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연결짓는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이 모방이다. 일단 선생을 따라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굴 따라하냐가 중요하겠죠. 처음에 누구를 따라서 이걸 배우기 시작했냐, 이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이 정말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제 선생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신이 조금 더 쉽다. 그리고 수능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학생이 학년을 올라가면서 이지감을 느끼지 않게끔 1학년 때부터 했던 공부가 3학년 때 하면서 의미 있는 공부였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지금 예비고1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비고1 설명회는 사실 저희가 이미 2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거랑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중학교랑은 완전히 다르다예요. 물론 여기 형제들이 있으면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중학교 때 했던 공부량과 고등학교 때 해야 하는 공부량은 정말 많이 차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 더 한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간다. 이건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중학교 때는 90점이 넘어야 A가 나오고 사실은 올 A가 나와야 뭐 과학고를 가든 뭘 가든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 그 정도 성적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평균이 10점대가 나오든 20점대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애들이 줄만 서 있으면 돼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애들의 성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랑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것보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좀 더 어렵겠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보다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난이도도 아니고 난이도도 같지 않고 배우는 내용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학립이 이제 1학년 여기까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공부를 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신 시험은 성실성을 판단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달해준 내용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봐야 되는 시험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능력치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대신에 시험을 많이 보죠. 1년에 4번을 봅니다. 그럼 시험 수행평가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총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치보다는 굉장히 성실성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편해지려고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갔을 때 힘들어집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냥 외운다고 하면 수능은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일단 생각하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외우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니까 외워야 된다. 대신에 학생들한테 그 구분을 지어줘요. 이건 3학년 때까지 네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단순히 암기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이 문제는 1학년 때만 나오는 거야. 대신에 시험엔 반드시 나올 거니까 지금만큼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줘서 학생들한테 이제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학 1, 수학 2, 이제 빠른 학교들은 2학년 때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능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 2학년 애들한테 수능 공부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2학년 아이들한테는 내신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신 공부하는 걸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3학년 때 수능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지역조차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출제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마냥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연습이 1학년 때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2학년 지금도 내신 대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3학년 모의고사 문제 다 풀립니다. 네, 풀라고 하고요. 물론 힘들어 하죠. 전부 다 풀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무게중심을 설정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반쯤은 타의적인 겁니다.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오고 나면 이제 교과로는 못 가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게중심이 약간은 타의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수능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신을 계속 잡아가지고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3학년이 되면 제가 진짜 3학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이 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5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말 특이한 점은요. 제가 수능 수업을 하면 다른 지역이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수업을 하면 1월 달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자기 생각만큼 나오지 않거나 하면 이제 수능을 좀 포기하거나 재수를 생각하거나 이러면서 학생들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은 1학기가 끝나면 애들이 와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6월달이 되면 그때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제가 1,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들 있죠. 제가 막 강조해서 너 3학년 시작하자마자 겨울방학에 수능 해야 된다 이런 애들만 다니고 6월 딱 되고서 1학기가 끝나면 내신 끝났으니까 이제 수능해야지 이러면서 수능 준비 한 번도 안 했던 학생들이 막 6월달에 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고3은요 1월부터 수능하셔야 돼요. 1월부터 1월부터 수능하셔야 되고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고3은요 3학년 1학기 내신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럴 때쯤에는요 3학년 1학기만 잘 봐도 3등급대였던 애가 2등급 초반까지 올라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학년 때 시험이 별로 없어요. 3학년 때 상대평가 과목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 3학년 때 수학 과목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내신에 아예 수학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이미 2학년 때까지 나온 수학 내신으로 끝나는 거죠. 3학년 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 내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능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히려 3학년 때 당연히 최상위권 아이들은 내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또 내신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내신을 확 올려서 뭐 종합이나 교과 이런 거 말고요. 논술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내신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논술은 전부 다 쓰지 않습니다. 내신을.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1, 2, 3학년 거 전부 다 사용하는 건데 논술 같은 경우는요.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홍대를 뭐 예시로 들으면은 홍대 같은 경우는 12과목을 딱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어, 수학, 뭐 과학, 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4과목 중에서 수학 3개를 씁니다. 그럼 시험을 몇 번 봤죠? 10번을 받고 학기는 5번이 있어요. 그럼 5번 중에 제일 잘한 거 3개 쓰는 거예요. 제일 잘한 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까지 4444를 받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1을 받으면은 4444 1 더해서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144 가지고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논술을 하는 애들이 3학년 때 과목 하나만 시험을 잘 봐도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좀 뭐 논술할 생각이 없고 애매하다. 그러면 사실 내신에 목매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수능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번 수능도 지금 수학 만점자가 600 몇 명밖에 안 되죠. 수능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1학기 끝나고 준비하면 대충 되겠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수학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된다. 수능을 보겠다면 저는 그렇게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앞으로 1년,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거고 저희 수업이랑 엮어서 또 어떻게 또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게 저희 모토고요. 잘 가르치고 관리해가지고 성적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평택커넬학원하고 안성에 있는 이제 247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만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단과 선생인데 딱 여기에서만 수업을 하는 거 흔치 않거든요. 저희는 딱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 옆에 이제 강영원 선생님은 서울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 제가 땡겨가지고 일로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랑 굉장히 막역한 친구입니다. 제가 모셔온 거기 때문에 팀 수업할 때 선생 둘이 잘 맞냐 안 맞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이 호흡 정말 잘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넣어놨지? 네. 네, 수업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로 수업을 하냐, 네,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더라도 한 번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부터 학기까지 총 3회 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번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대부분 개념 위주로, 아까 개념 이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기본 문제들, 이제 반타작 맞을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진도를 다시 처음부터 또 나갑니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가 배웠던 게 지금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3번째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시험 대비 교재를 학교별로, 수준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3바퀴를 돌리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수학은 정말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암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컨텐츠는 저희는 네, 시중교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이제 직접 타이핑 해가지고 자료 다 만들어서 수업 진행하고요. 그래서 매년 자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제 바뀌고 자료 바뀌고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출 자료도 매년 다 수집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그럼 전년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고, 전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이 학교는 잘 변하지 않는다. 이 학교는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에 다 분석해서 저희 둘이 회의를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못 본다.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저희가 직접 모의고사 다 제작해가지고 모의고사 보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만큼 따라오냐를 저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이론도 포함해가지고 개념하고 문제 해가지고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진행하면 저희가 주말에 좀 수업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교도 같이 있고요. 조교가 와서 이제 직접 진행해가지고 1대1로 학생 거 채점해주고, 그럼 틀린 문제 지원 받아서 다 고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제 항상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네, 학생이 이제 학원에 오지 않아도 네, 직접 뭐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네, 이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겨울방학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학 기간은 일단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수학은 이제 1,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예비 고1이든 예비 고2든 네, 이때 일단 1년치를 다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단과학원이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 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네, 모든 과목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다 할 수 있게끔 뭐 학년 구분도 없습니다. 뭐 1학년이 미적분 듣고 싶어요. 그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저랑 상담을 해야겠죠. 수원투가 다 되어 있어야 미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방학 기간에는 본인이 배우고 싶은 모든 과목을 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몰입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전범위하고 2학년 1학기 수학 1까지 지금 학습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선행을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엄청 막 땡겨서 하는 걸 좋아하진 않고요. 네, 선행 안 해도 수능에서 1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선행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번에 저희 몰입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시간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수학 1까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교재도 당연히 자체 교재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뭐 많은 양을 진도를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자체 제작해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문제를 엄청 잘 푼다는 학기 중에 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에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개념을 완성하고 기본적인 문제들 풀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학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랑 합쳐져서 이제 진도가 2번이니까 1학기, 2학기 기본 기간에는 네,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진도 진행을 한번 합니다. 그럼 진도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생 개별로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요. 네, 본인 교재에서 틀렸던 거 다 이제 조교한테 토스해가지고 네, 자료 만들어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일단 학교별로 반은 최대한 다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수준별로 시험 대비 다 진행하고 있고요. 네, 주간 테스트 진행하는 거 요건 아까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시험 기간 되면은 네, 당연히 시험 전날에는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직전 대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를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따로 저희가 다 봐줍니다. 네, 신안고 같은 경우에 부교재가 있고 평택고 같은 경우도 부교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부교재도 저희가 다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고난도 문제풀이는 네, 학교마다 네, 고난도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난도 문제풀이도 따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상담 다 진행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어떤 부분을 좀 더 낮게 발전시키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주력이고요. 네. 네, 수능 수업은 일단 먼저 어저께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좀 자랑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은 제가 좀 뭐 애정을 가지고 이제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평택고 학생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이제 시험을 보고서 어떻게 결과를 받았는데 이제 4명 중에 1등급이 3명이고 2등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99%가 2명이고요. 100분이 이제 100 만점에 99가 2명이 있고 97 하나에 이제 2등급 맞은 애도 94니까 1등급에 거의 가까운 2등급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수능 수학은 이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선생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수학 1년 하면서 이제 1, 2학년은 사실 그런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1, 2학년보다 3학년이 선생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느낀 바가 왜 그러냐면 3학년이 되면요 1, 2학년이랑 조금 달라요. 내신이라고 하면은 뭐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 인간 강사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 휘둘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신이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지역 안에서 많이 돌긴 하죠. 학생들이 뭐 이번 시험 안 나오면 저 학원 가고 뭐 이런 게 좀 많긴 한데 3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얻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오르비, 뭐 수만이라던가 또는 뭐 이제 선배들, 뭐 대학 잘 간 선배들, 뭐 아니면은 뭐 학교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 뭐 인간 강사, 뭐 해가지고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이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다던데요? 누구는 저렇다던데요? 선생님 이게 맞아요? 뭐 성적이 이제 한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3월에 다 1등 나오던 학생들이 아니에요, 걔네가. 네. 심지어 그 중에 제일 잘 본 애가 3월 달에 50점대였어요, 50점대. 근데 그 친구 50점 맞았을 때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걔가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본 거였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제가 걔를 1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1학년 때 봤던 그 친구는 그 성적이 나올 애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엄청 불안했겠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겨울방학 공부하고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되게 불안했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점수 오를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셋 중에 한 7월 모의고사까지 50점대 나오던 애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성적이 나올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믿어라. 네가 공부한 거 어디 안 간다. 수능 때 분명히 성적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번 수능 수학이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쉬웠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수능이 절대 작년이랑 비교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해요. 이번 수능 어렵지 않았는데 왜 자꾸 어려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게 일단 제일 큽니다. 1교시 끝나고 애들이 멘탈이 다 나왔기 때문에 2교시 들어가면서 이제 평소에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일단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학생들 다 수능에서 최고점 찍은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점수가 걔네가 1년 내내 그 성적이었어요가 아니라 수능에서 제일 잘 본 거예요, 걔네가.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친구들은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능을 봤을 때 수능이 쉬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9월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시험이. 9월 모의고사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년으로 보면요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그 중간 어디쯤에서 11월 수능이 나오는 경향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큰 뜻에 의해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이 확 바뀌었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많았죠. 그리고 나서 9월 모의고사가 평소에 나오던 거랑 정말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안성 선생님들이랑 저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럼 수능은 9월처럼 나올 거다. 이렇게 확 바꾼 다음에 11월에 또 바꾸는 건 애들 2번 죽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9월이랑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저희끼리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정말 똑같은 문제가 2개가 나왔고요. 9월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2개가 나왔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상했던 거 28번이 미적분 28번 뭐 29번이 연계가 될 것이다. 29번 똑같은 주제로 나왔고요. 정말 9월에서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능은 9월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 6월이랑 9월이랑 완전 달랐거든요. 그럼 애들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느 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강조한 건 9월이랑 비슷할 거야. 9월이랑 똑같이 나올 거야. 여기서 약간 웃긴 거긴 한데 제가 28번 2번으로 찍으라 했는데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8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28번 2번으로 찍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맞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과의 래퍼가 형성이 되려면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주는 학생이 와야 수능 때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학년보다 3학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입니다. 일단 그래야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중간에 누구한테 다른 말을 들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네, 겨울방학부터 6월까지라고 했는데 일단 윈터 커리큘럼만 말씀드리면 8주로 뭐가 되지 않아요. 수능은. 네, 8주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아마 올해도 3월 28일쯤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이제 12주거든요. 네, 1월부터 시작해서 12주인데 12주 동안 네, 수원수투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수원수투 학생들 2학년 때 이미 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배웁니다. 네, 아주 잘 배워요.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1월부터 3월 모의고사까지 네, 이제 수원수투를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사실 3개월이니까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네, 그 긴 기간 동안 선택 과목 수업을 할 건데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6월까지는 뭐가 있죠? 내신이 있습니다. 내신이 있어서 내신 대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의 휴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 전까지 일단 전 과목 진도 나가는 게 일단 저희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고3도 아까 예비고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면 고3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은요 6월 달까지가 수능 공부의 한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때까지가 다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학생들은 그때부터 수능 시작한다고. 네, 그때부터 수능 시작합니다. 네, 사실 1, 2월에 반이 끝나야 돼요. 네, 1, 2월 동안 수능 공부의 반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1학기 내신한다, 뭐 한다, 막 이제 1학기 끝나면 자기소개서 없어졌죠. 막 수시 대비한다 하면서 막 이제 흔들흔들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일단 1, 2월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일단 기출을 봐야 돼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분석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이제 1월 말 정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수능 특강 나오고 나면 네, 올해 이제 지나간 시험이요. 지금 올해 시험에서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네,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연계교재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정말 열심히 풀어야 돼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계교재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수학은 특히나 사실 지금도 수학은 연계교재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EBS 홈페이지 가면 연계 내역이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번 시험에 EBS 교재에서 나온 문제가 몇 개가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수능은 15문제가 나옵니다. 50%이기 때문에 수능 30문제 중에 15개가 나와요. 그럼 15개가 다 의미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건 이제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있는 문제들이 한 4, 5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5문제 정도는 연계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로 연계교재를 올해 것뿐만 아니라 한 3개년 정도 제가 묶어서 과제로 줄 거예요. 그래서 연계교재 과제 연습하는 거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제가 휴강을 하고 대신에 저는 출근을 합니다. 저는 출근을 해서 내신 대비할 학생들은 와서 내신 대비를 하라고 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중점이 되면 내신을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학원에 와가지고 네, 똑같이 그냥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한번 진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제가 분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분반한 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6월 이후에 원래 이렇게 넘쳐나면 안 되는데 6월 이후에 이제부터 수능 하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원2만 하는 반을 다시 만듭니다. 수원2 집중반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항상 그 반이 학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1월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6월 이후에 수원2 집중반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보충 수업을 해주고 수원2가 74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수원2가 74점이고 선택 과목이 26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투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원투를 집중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수능 때 조금이라도 점수 만들어 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반이 6월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6월 이후에 하는 것들은 이미 기출 분석은 6월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유명한 좋은 문제들 위주로 이제 추려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파이널은 네, 별게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개씩, 3개씩 모의고사 풀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 약점 있으면은 그 약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제 따로 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의고사 진행할 때마다 1대1로 상담 다 진행할 거고요. 왜냐면 고3 멘탈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볼 때마다 학생들 흔들흔들 하는데 네, 그거 잡아주기 위해서 매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1대1로 상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근데 받으신 유인물 뒤에 이제 저희 수업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설명이 다 끝나신 다음에 저는 이제 학원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